의천검, 무엇이든 꿰뚫을 수 있는 전설의 검입니다. 의천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룡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전산실의 한치입니다. 오늘은 노벨 AI, 소설을 쓰는 AI를 다뤄볼 건데요. 이 노벨 AI가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 꽤 유명하죠. 뭐로요? 바로 이렇게 그림을 생성하는 AI로 유명합니다. 웹소설스럽고 또 굉장히 라이트 노벨스럽고 일본 애니메이션스러운 요런 그림들을 굉장히 잘 생성하는 바람에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AI, 이 소설을 쓰는데 진심인 AI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단순히 쓴다기보다는요,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노는 것을 즐기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작품성이 있고 뭔가 완성도 있는 놀라운 창작물을 만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창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논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설이야, 아니면 소설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하면서 뭔가 너무 고민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얘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번역기라는 멋진 툴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입하시고 일정 부분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그래도 제대로 쓰시려면 결국에는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타블렛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크게 창작하고 노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타블렛 다음에 스크롤 요금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토큰 차이입니다. 1024 토큰 오브 메모리, 여기는 2048 토큰스 오브 메모리인데, 토큰이라는 거는 이 노벨 AI한테 미리 메모리 시켜둘 수 있는 설정의 값들, 설정의 양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4096글자까지 AI한테 기억을 시킬 수 있는 요거고,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8192글자까지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스라는 최상위 요금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토큰은 똑같은데 보시면은 unless라고, 요게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오프스 요금제가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겠다. 자, 노벨 AI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창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드가 스토리텔러 모드, 일반적인 소설 창작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노벨 AI에서 추천하는 그런 모드이기도 하고요. 텍스트 어드벤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내가 1인칭으로 행동을 하면서 컴퓨터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모드가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소설의 도입 부분, 여러 가지 설정들이 존재해요. View All Scenarios 눌러주시면 되게 많아요. 장르도 다양하고 시대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몬스터 이런 걸로 검색해볼까요? 자이언트 버스터, 갓 오브 선, 벌써부터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미 내 안에 세계관이 있다, 혹은 내가 뛰어놀고 싶은 어떤 배경 설정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주저없이 스토리텔러 모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칸이 나와요. 빈칸이 상당히 공포스럽죠? 네, 프로 작가분들도 많은 공포를 느낀다는 백지. 그렇지만 노벨 AI는 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툴이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다이스가 있어요. 랜덤, 랜덤 타이틀을 정해줍니다.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랜덤으로 굴려보시면 브레드 워터 웨맨 이런 제목, 랜덤으로 정해주는 제목들이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혹 더 슬레이어, 럼블비의 위대한 탈출, 비의 심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노벨 AI를 통해서 오늘 만들고 싶은 종류의 콘텐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무협소설입니다. 무협소설을 만들어 보려고 미리 제가 셋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만든 셋을 보면서 이 노벨 AI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목은 마샬아츠 스토리 이그젬플 이렇게 했습니다. 무협소설 예시 정도가 되겠죠? 오른쪽부터 보게 되는데요. AI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벨 AI가 소설을 쓸 때 사용하는 어떤 소설적인 컴퓨터적인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유테르페, 에우테르페
요 모델이 가장 이제 강력하고 제일 최신의 모델이라고 하고요. 시구르드라는 모델이 있고 겐지라는 모델이 있고 칼리오페라는 모델이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옛날 거들이고요. 겐지는 일본어 모델이래요. 그래서 노벨 AI가 일본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최신 모델을 선택하라고요. AI 모듈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스타일을 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AI한테 이거는 어떤 스타일의 이야기다라고 힌트를 주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아서 코난 도일, 에드가 앨런 포, H.P. 러브크래프트, 사랑 만들기 선생님 이름도 있고요. 장르별로도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펑크도 있고 역사물, 호러물, 밀리터리 SF, 해적물,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거는 그냥 좀비물 같은 거 만들면 재밌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물도 있습니다. 저는 무협소설을 만들 건데 무협소설은 물론 밑에 삼국지 프리셋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무협소설은 서부국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웨스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컨피그 프리셋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체나 어투 그리고 서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보시면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준다던가 좀 더 논리적으로 간다던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간다던가 콘텍스트를 중시한다던가 좀 더 리드미컬하게 쓴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문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우라이더나 프로 라이터가 좀 잘 써진다고 느껴지고요.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요 중에 좀 더 본인 글에 더 맞다, 본인 스타일이 더 맞다 싶은 거를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로 라이터였어요. 자, 이제 밑에 메모리와 어서스 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설정 노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모리 부분은요, AI가 소설을 생성하기 전에 항상 먼저 참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지 못하는데 넷플릭스 요약이나 뭐 영화 시놉시스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의 주제, 설정, 개요, 뭐 중심 갈등, 작품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싹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어떤 스페시픽한 상황에 특정한 상황에 영향을 막 미치지는 않아요. 그냥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옅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밑에 어서스 노트 같은 부분은요, 배우에게 지시하는 감독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 정확한 디렉션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 소설의 장르, 뭐 톤, 문체, 묘사 방법, 스타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디렉팅을 해주면 되고요. 현재 내가 생성하고 있는 장면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서 메모리 부분을 어떻게 생성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배경은 중세의 중국이고요. 어느 날 무림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산파의 고수, 초고수, 장문인, 검성, 지광이라는 사람의 90번째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생일잔치에 전 무림인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행사에는 주인공인 청성파 막내 이대정이라는 인물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의 밤 이면에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유 명사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문자로 표시를 해두면 고유 명사를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어서스 노트는 어떻게 썼냐면요, 장르 70년대 홍콩 무술 영화, 톤은 폭력적이면서도 경쾌한 액션,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 네, 동양적인 가치관을 담아라. 자, 서술 스타일은 이렇게 정했어요. 메인 캐릭터에 중점을 두되 이 메인 캐릭터 이름은 이대정이고, 그리고 3인칭 시스템으로 서술을 해라. 짧은 문장 위주로 가고 어렵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는 지양을 해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뭔가 이 쓰고 싶은 마음이 뿜뿜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넓게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로어북이라는 걸 통해서요. 밑에 로어북 퀵 액세스라고 있죠? 이 로어북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작품 안에 있는 설정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쓰기 위한 여러분들의 설정을 입력하는 곳인데요. AI가 이 설정을 어떻게 읽냐? 특정 트리거를 읽으면 이 로어북에 있는 이 항목들을, 텍스트들을 참조하게 됩니다. 즉 제가 글을 쓸 때 뭐 굿이나 메인이라든지 뭐 폴리티컬 정치적인 이대정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순간 AI는 로어북에 있는 청성 항목을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파고 옛날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쇠퇴하여 있고 주인공인 이대정이 속해 있는 뭐 문파다. 이런 내용을 생성하기 전에 미리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어북에 있는 항목들끼리 서로 상호 참조될 수 있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화산파 항목에 화산파 장문인 이름인 지광의 이름을 제가 적어 넣었죠. 그럼 이 지광을 또 참조하게 됩니다. 지광은 뭐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항목들마다 설정을 자세하게 써놔 주시면 되고요. 엔트리 눌러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엔트리 누르면 뉴 로어북 엔트리라고 해서 뜨죠.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제너레이터라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노벨 AI가 여러분들의 설정을 생성을 해줘요. thing 이렇게 해놓고 인풋 텍스트를 넣어주는데 어떤 걸 할까요? 의천검을 할까요? 의천 소드 레전더리 웹폰 하고 제너레이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을 더 붙여줬습니다. 번역을 해볼게요. 팝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의천검, 무엇이든 꿰뚫을 수 있는 전설의 검입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무림 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칼날은 유리처럼 빛을 반사하는 거울 강철로 알려진 희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나 무적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검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야, 제가 쓴 것보다 굉장히 살이 많이 붙었죠. 자, 의천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룡도 의천검의 라이벌이라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용을 죽일 수 있는 칼이다 라고 생성을 걸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 드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리트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AI랑 뭐 하는 거는 리트라이의 영속인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네, 지금 대충 마음에 드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도룡도는 무림에서 2000년 이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검입니다. 어떤 용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검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방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역시 도룡도의 내용을 참조하게끔 하는 키를 적어 넣을게요. 뭐 저스티스, 갓, 레전드 이런 키 없이 항상 이 내용을 참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always 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키가 없이도 항상 AI가 소설을 창작할 때 얘네들을 참조하게 돼요. 그렇지만 상당한 리소스 낭비가 또 되기 때문에 always on은 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로어북을 설정집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주 참조될 것 같은 내용은 약간 짧게 해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설정이나 인물들에 대해서는 길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미리 발견하셨겠지만 73 토큰즈 뭐 밑에 47 토큰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AI한테 저희가 미리 학습을 시켜놓는 데이터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랑 어서스 노트도 토큰을 소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생성을 해보죠. 미리 제가 입력해 놓은 두 줄이고요. 오늘은 검의 달인 지광, 소드마스터 지광의 90번째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축하하러 온 무림의 여러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라고 제가 입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샌드를 누르게 되면은 AI가 제가 미리 입력한 메모리, 어서스 노트 그리고 키워드가 맞는 게 있으면은 로어북까지 참조해서 이야기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샌드 눌러볼게요. 자, 마음에 드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리트라이. A few moments later. 이런 내용 좋네요. 각 문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굿 클랜, 정파, 배드 클랜, 사파 할 거 없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자, 이렇게 이 내용이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인공 이대정에 대한 묘사를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번역기 돌리시면 돼요. 네, 여기서 내용을 좀 더 추가했는데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대정도 이날 청성파 형제들과 잔치에 와 있었다. 이대정은 10살이 된 남자아이로 전쟁고아였으나 청성파 형제들에게 거두어져 지금은 허드렛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무공을 알지 못하나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번역기 돌려서 쳐서 넣었고요. 이 보시면 고유명사들 로어북에 잘 검색될 수 있게 대문자로 잘 처리해줬습니다. 이대로 샌드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노벨 AI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이야기를 즐기시면 되고요. 이쯤에서 텍스트 어드벤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텍스트 어드벤처는 스토리텔러랑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할 수 있는 게 do, say, story 세 가지를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do 뭐 한다, swing knife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둘렀다라고 쓰면은 이런 내용을 또 생성을 해요. 당신의 단검은 촉수에 깊은 상처를 입히지만 발목을 완전히 자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촉수가 젖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고 여러분은 바위투성이의 땅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되죠. 뭐 try to escape. 네. 진짜 이게 모험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해변을 따라 앞으로 비틀거리며 내려갑니다.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저리고 힘이 없어요. 날카로운 것을 밟으면 통증의 물결이 발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모래 속에 썩어가는 죽은 해파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몇 분이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갈 수 있는 모드가 텍스트 어드벤처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노벨 AI 영어라서 되게 언어 장벽이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옛날에 도스 게임 하는 느낌으로 하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다 영어였으니까 영어 사전 저희 또 얼마나 좋습니까? 번역기도 다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 같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노벨 AI로 이야기 생성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저는 한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